미중 정상이 어제 화상회담을 통해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두 나라 관계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미 보건당국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화이자도 이 경구용 치료제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당초 미국의 목표는 이 두 국가 간의 이 경쟁이 충돌로 직접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 그런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정상 간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두 나라의 가드레일 보장을 위한 관여의 강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소통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회담 이후 후속 조처로 다양한 채널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 주석은 논의를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안정화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증강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전략무기 감축 내지 통제와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과 협상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강한 거부로 두 나라의 대화는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 현안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의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의 이행 그리고 대화 복귀 유도에 그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죠? 네, 보통 올림픽이 열리면 보통 그 나라의 그 외국 정상과 각국 고위급 대표가 이제 주최국으로 가서 주최국 정상과 회담을 하기 마련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런 올림픽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할 때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 모두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신장이나 티베트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경고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됐고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을 무사히 넘긴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장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자체에 대한 그런 대화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티베트와 홍콩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권 탄압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태도가 예상될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 중국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중국 공산당이 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이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라고 하는 역사 결의 일부가 공개됐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공상단 3차 역사 결의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분기점에서만 등장하는 일대 사건으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3차 역사 결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창기 집권의 길을 여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주 목요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3만 6천 자 분량의 세 번째 역사 결의 전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3차 역사 결의에는 특히 시 주석의 집권 일기부터 현재까지의 통치 여정을 담은 부분이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역사 결의 채택이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할 예정인 시 주석의 초창기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절차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집권기 이전의 역사 여정을 설명한 챕터에서 눈에 띄는 건 문화 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2차 역사 결의와 마찬가지로 재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과오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 전문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에 공개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강대국인 미국 정상에 당당히 맞서는 중국 지도자의 이미지를 그런 부각되는 그런 날에 역사결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했네요. 미국 보건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요?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알약 형태로 된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알약 형태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연말까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그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알약을 복용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좀 더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팍스로비드가 FDA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경구용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는 영국에서 지난 4일에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머크는 이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미 FDA에 신청을 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국 정부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중 화이자로부터 이 치료제의 1,000만 명분 구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또 FDA 신청에 앞서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와 중저소득 국가 95곳이 이 치료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서 빈공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은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 복제약을 제조해서 전 세계 중저소득 95개 나라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는 계약한 국가들 중 빈곤국에 한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국가들 중에서 빈곤국은 아니더라도 감염 비상사태가 유지될 때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이 대표적인데 독일이 정말 심각하다고요. 네, 독일이 오늘로 9일째 최고 속도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312명으로 9일째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독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봉쇄 조치 도입을 추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립정부 협상에 참여한 정당들은 버스나 기차에 탑승하거나 직장 출근을 하는 할 때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 그리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사람에게만 허용하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시는 오는 2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술집이나 클럽, 식당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67%로 접종률이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 규정이 강화됩니다. 로마 같은 대도시 기차역에서는 승객은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는 열차가 출발한 후에 검표원이 증명서를 확인한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